안녕하세요. 세계국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 이번 주 부진합니다. 계속해서 연달아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질 못합니다. 이게 투자 심리라는 것이 한번 꺾이고 났을 때 좀처럼 회복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투자 심리가 꺾였을 때 회복이 더 안 되는 경우들은 그 전에 뭔가 과열이 있었을 때 그래요. 국내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의 과열이 많이 심했었잖아요. 이런 심했던 과열에서 매물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물린 게 많으니까요. 자, 뭐 차트 보여서 설명을 드릴 텐데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피는 그래도 좀 지켜졌는데 지난 저점이 코스닥은 이탈합니다. 그럴 이유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시세에는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됩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되고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강하게 또 포함이 되고 그리고 투기적인 그 투기가 만들어낸 버블도 끼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버블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버블인 거지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이 그동안 많이 떨어져 내렸던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그렇게 또 버블이 깊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종목들 시가총액이 높은 특정 종목이 오르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이렇게 된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상황,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은 코스닥이 지금 단계에서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최악의 국면이겠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게 없이 그냥 쭉쭉쭉쭉 빠져서 내려가 버리면은 그게 가장 최악일 거죠. 추세 하락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그런데 이럴 가능성은 지금 너무 낮아요. 우선 뉴욕 증시를 한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 이번 주에 이벤트가 좀 있었죠. CPI, P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이게 생산자 물가 지표도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눌려 있었었는데 그것은 해소가 되는 것이고 이미 앞서서 해소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시장이 올해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었고 뉴욕 증시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20%가량 올랐거든요. 바닥권에서. 어떻게 뉴욕 증시가 바닥권에서 20%가량 올라왔느냐를 따지면 그거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멈춰간다는 것 때문에 오를 수 있었던 거지 그것 말고는 특별히 호재거리는 없어요. 오히려 악재들이 나왔죠. 시장에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악재 그리고 미국 지역은행들 파산과 관련돼서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을 보면은 연중 신고가입니다. 악재가 많지만 왜 연중 신고가를 보이느냐? 그런 악재들에 대해서는 내성이 생겼고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호재성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것을 받아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그랬다면 예상보다 낮은 CPI가 나왔을 때 시장은 급격하게 올랐어야 됐는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뉴욕 증시도 좀 정체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우 좋은 징후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저항권을 돌파하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 지금 기대할 구석이 별로 없어요. 어떤 호재가 나올 부분 갖고 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것은 사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인 저평가. 그런 종목들이 많다.
우리가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은 성장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고, 투자 심리가 반드시 좋아져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심리가 언제 좋아지고 또 시장은 그것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뉴욕 증시에 달려있다고 봐요. 나스닥에 특히 달려있다고 봅니다. 나스닥이 12,500선을 터치는 해 주어야지만 비로소 글로벌 주식 시장이 가는 것에 대한 인지가 강하게 붙을 것이고, 투자자들한테.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대감과 어떤 자신감들, 투자자들, 그동안 투기를 벌였던 투자자들도 계속 시장은 가겠구나라는 자신감 때문에 더 이상 물려있는 종목들을 쉽게 팔지도 않을 거고, 일부 물타기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저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꼭 주목해야지 될 것, 내부적으로 어떤 악재, 호재 나오고 그닥 그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뉴욕 증시입니다. 나스닥이 얼만큼 치고 가느냐가 국내 주식시장 투자 심리를 올려주는 핵심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 투자 심리가 끌어올려졌을 때 어떤 종목들이 가겠느냐? 2차 선지는 또 간다고 봐요. 물론 선별되겠죠. 에코프로 비행이 대장을 치고 가기는 어려울 거고, 그동안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동안 급격하게 올랐던 종목들도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확 치고 갔던 종목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치고 가긴 갔지만 덜 올랐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큰 자금들도 이번에 많이 붙었었단 말이죠. 에코프로 BM으로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몰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는 포스코 계열의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포스코 DX도 괜찮을 것 같고요.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퓨처엠, 이런 종목들로 한 번 더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회사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진짜 성장주인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중에서 그냥 숟가락만 얹겠다, 이런 종목들은 다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특히 내년에 이 분야에서 얼마만큼 성장을 할 건지도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가 안 가면은 당장 그런 종목들도 쉽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빠진다고 해서 무턱대고 저가 매수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눈치를 볼 필요는 있어요. 가는 섹터가 있긴 하지만은 너무 소수거든요. 지금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가고 있죠. JYP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좀 이끌어주는 대장 역할을 한다고 보이는데, YG 엔터테인먼트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뭐 하이브부터 해서 최근에 시세가 좋죠. 하이브도 이렇게 강했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강했고 YG 오늘 많이 올랐었죠. 17% 올라서 끝났네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섹터별로는 가는 섹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만 너무 치우쳐 있지 말아야 될 것 같고 2차전지를 떼어놓고라도 가는 종목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다음번 시장이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12,500선을 도달을 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서 간다면 2차전지 중에서 뭐 옥석 가리기가 돼서 선별적으로 가겠지만 시장이 쉬는 동안 엔터주들이 올랐다고 해서 시장이 오를 때 엔터주가 못 가진 않을 겁니다. 2차전지 생각해보세요. 2차전지도 그랬었거든요. 시장이 못 갈 때 오히려 2차전지가 역의관계로 흐름을 가져갔었어요. 시장이 떨어지면 2차전지주들이 갔었고 시장이 반등하면 2차전지주들 조정을 보였었고 그렇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갈 때 더 탄력적으로 갔었습니다. 그런 점들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사실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붙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능성들은 좀 좁혀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들은 계속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실적 성장세도 이뤄지고 있으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깊은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공연 쪽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처럼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이라든지 이쪽이 오래 역사도 길고 솔루션도 있고 좋아요. 그러면은 그쪽 투자자들이 뭔가 제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얼마든지 국내 기획사들 실적을 더 창출해 낼 수도 있거든요.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시장 상황이 답답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너질 시장은 또 아니니까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코스닥은 악성 매물이 좀 해소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 이렇게 그냥 쭉 밀려서 빠져주면은 악성 매물도 해소가 되고 가격대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서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되게 되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안 좋아서 훅 밀린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투매하면은 안 된다. 자, 다음 주에도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투매 나옵니다. 그쵸? 아시죠? 이런 단계에서 코스닥은 항상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 투매 나올 때 동참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투매 나온 이후에 바로 매수부터 들어올 거기 때문에요. 투매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 흐름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 주 투매 한번 나오면 오히려 그 다음번에는 저가 매수세 급반등 나온다. 뭐 당일날 나올 수도 있고 다음날 나올 수도 있고 다다음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코스닥 투매는 지금 나올 코스닥 투매는 기회다. 그건 좀 명심해 주시고 본격적인 시장 반등은 나스닥이 12,500을 한번 건드려 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지금 심심해요. 재미가 없어요. 낙담만 하고 있을 때는 또 아닙니다. 낙담하고 있을 때는 이건 뭐 끝도 없이 떨어져야지 될 때죠. 근데 지금은 그런 여건은 아니거든요. 이미 많은 악재들을 시장은 반영을 해왔고 지금은 오히려 상승 추세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모든 시장의 여건들이 올라와 있다면 시장은 벌써 정점을 찍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들리죠. 경기도 안 좋아질 거고 모두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고 앞으로 올라갈 길이 많다는 거예요. 다 좋으면 이미 올랐죠.
지금 다 안 좋기 때문에 이미 덜 오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미국은행의 파산 얘기들이 돌면 항상 한국 시장에는 금융 리스크에 대한 루머들이 나옵니다. 특히 뭐 국채 시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자금 경로들에 대해서 불안하게 얘기를 꺼내는 세력들이 있고, 그런 루머들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루머로 끝나고 불거지기 전에 차단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머들에 휩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은 안정적입니다. 금융시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도하게 좀 약간의 리스크들이 발생되고 루머가 도는 것을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그런 루머들에 의해서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돼서 얘기들이 커져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투매가 나온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는 좀 뉴욕 증시, 나스닥 시장도 오르고 악성 매물도 소화되면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